예,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던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저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놓는다고 한들 2025년에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기전은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 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해 그게 공백이 되면 그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이 늦었지만은 전공의 분들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근무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2일에 의료개혁 특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노현홍 위원장님께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은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의 바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 2월 6일에 발표된 증원 결정 당시에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9월에 출범할 의기특위 산하의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보정심에 있었던 그 산하단 그거는 지금 현재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얼마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거를 정하는 거였고요. 지금 의료 추계 시스템은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던 그것은 급격한 인구 변화와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기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제안하신 3개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논의기구의 신뢰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논의는 당장 2025년 이후에 정원을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한 것에 중점을 두었고요.
지금 그 의료개혁 특위에서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 한번 정한다고 쭉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인 조정 시스템. 물론 그것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원래 취지는 그렇게 달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5년 동안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증원한 인력과는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35년까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 요소로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갑자기 는다 그러면은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 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과 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 증액, 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그럼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 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주기적인 재조정할 때도 장래를 추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원에 대학의 정원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학령 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차관님께서 모든 자료 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보면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한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부정심회 최종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예, 그렇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제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다만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던가 회의 로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날짜 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회의로 혹은 보고서 단 한 장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네. 지금 말씀